자, 보면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정의, 그래프의 활용 플러스 미분계수의 활용 중 정의와 그래프를 끝냈고 미분계수의 활용 중 접선의 방정식도 끝냈어요. 그래프를 위해서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 것도 실전 수준으로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그래프의 활용과 미분계수의 활용 중 속도와 가속도가 되겠어요. 이 부분들 중에서 핵심적이고 수능에도 직접적으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남는 부분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인데 최대 최소, 속도와 가속도는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다고도 할 수 없어. 여기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의 기준은 최근 수능 경향에서 이 부분이 나오더라도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진 않는다. 이유는 조금 전에 봤죠? 정석의 박스를 보니 내용이 빈약하다. 그리고 뻔한 얘기예요. 참고로 교과서를 보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것은 소단원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대 최소라는 단어는 따로 없어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최대 최소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라는 소단원의 뒷부분에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뭐 이런 제목으로 딸려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가 미분법에서 비중으로 중요한 걸 떠나서 수학에서 좀 기억하세요. 수학에서 최대 최소라는 주제는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고2니까 고1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주어져요. 대표적인 게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산술평균, 기하평균. 내신에서는 까다로웠죠. 그런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같은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는 수능에 간접적으로도 출제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한국에서 수학을 보는데 교육과정에서 최대 최소는 원칙이 뭐야?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거를 최대 최소의 원칙은 그래프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학을 배우고 거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과제가 주어진다면 그 대상이 되는 식을 함수로 보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가 대원칙이야. 그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걸 명심하세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말한 거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그래프의 활용의 소단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교육과정 전체에서 예를 들면 삼각함수가 포함된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난이도를 높이면 그냥 삼각함수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고 도형의 이동 수준에서도 쉽지. 그러니까 통상 삼각함수를 속함수 또는 겉함수로 하는 합성함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뭐 이상한 걸 생각하지 말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가 되겠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고1 함수론에서는 교과서에는 없는데 원칙으로 수능에 출제된 바 점 대입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리형. 그래서 내가 2학년 때는 일체형, 분리형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고3 미적분 과목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런 이름이 그건 뭐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인데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 이르는 방법은 지금 내가 한 3가지를 얘기했는데 3가지고 나발이고 떠나서 3가지가 뭐요? 분리형, 일체형. 일체형은 점대입. 분리형은 속함수와 겉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그 축에서
변이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미분을 한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용한다. 인데 이게 되든 저게 되든 핵심은 뭐야? 그래프다라는 거지. 지금 내가 합성함수를 얘기하는 건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뭐가 됐든 특히나 수능에서 최대 최소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라면 출제 의도는 그래프를 그리라라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를 아까 얘기했죠. 교과서에서 최대 최소는 독립된 단원이 없다라는 말은 뭐야? 어디에 실려 있다고? 그래프. 이 말은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뭐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박스를 읽었죠. 박스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박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최대값은 그지? 최대값은 경계에서의 함수값 또는 극대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최소값은 경계에서의 함수값 또는 극소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교과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경우를 따로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최대 최소는 경계에서의 함수값, 여기서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거기서는 FA 또는 FB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극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고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그걸 설명하기 전에 바로 윗줄에 요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게 뭘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면 경계에서 함수값 또는 극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뭘까라는 거거든. 이럴 때이다. 이거든. 이럴 때가 어떤 때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그런 걸 읽을 때는 그건 당연히 떠올라야 돼. 그게 당연히 떠올라야 돼. 이 개념이 당연히 떠올라야 돼. 안 떠올라야 되는데 왜 그러냐? 문제 풀 때도 그 박스를 이용하는 문제를 풀려면 이게 확인을 하겠다는 생각은 누가 언지를 주지 않더라도 네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고. 뭐냐면 연속함수일 때. 연속함수일 때 닫힌 구간이라면 최대 최소 정리. 이에 의하여 연속함수이고 닫힌 구간이라면 최대 최소 정리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진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 가 되겠어요. 박스 바로 윗줄을 보세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최대 최소 정리. 박스 바로 윗줄에 최대 최소 정리라고 있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교과서에서도 그 단원의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요 결론을 내리는 그 사이에다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문구를 넣어요. 확인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구간이 닫힌 구간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언지를 주지 않더라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값을 가지니까 그 값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알아주세요. 이제 간단한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페이지를 넘기세요. 기본 문제 6-1번을 보면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함수가 다음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또는 절대값 함수가 주어져 있네.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단하고 구간이 닫힌 구간으로 주어져 있어요. 제시되는 함수들은 모두 연속 함수죠. 참고로 여기 보세요.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연속 함수면 당연히 이게 연속 함수다. 라는 건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다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기본 문제 6-1번의 2번을 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3차 함수죠. 그러니까 연속 함수인데 절대값이 쉬웠으니까 연속이죠.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
최소값은 눈을 감아도 0이고 눈을 떠도 0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졸라 쉽지. 이게 졸라 쉽지 않은 경우를 좀 이따 바로 볼 거예요. 어쨌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쉬우니까 105페이지 기본 문제 6-2번에 2번을 밑에 풀이를 보지 말고 푸세요. 시작. 숙제로도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105페이지 기본 문제 6-2번에 괄호 2번을 푸세요. 106페이지. 106페이지를 보면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수능에 보면 1번부터 30번까지 선택 과목 8개, 공통 과목 22개로 출제되는데 그 모든 문항은 이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속해야 돼. 4개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 이름이 행동 영역. 행동 영역은 4가지인데 첫 번째 계산 영역, 두 번째 계산 능력, 두 번째 이해 능력, 세 번째 추론 능력,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그건데 거기서 이제 다시 2개. 내적 문제 해결 능력, 외적 문제 해결 능력. 외적 문제 해결 능력은 쉽게 말해서 실생활이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는 실생활이 아니라 도형에 적용하는 거지만 뭐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실생활에다 연결하는 게 그런 유형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속하기는 하지만 뭐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나올 확률은 좀 높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 문제를 일단 풀겠다. 107페이지 기본 문제 6-4번을 밑에 풀이를 보지 말고 푸세요. 시작. 6-4번이에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이게 맞았다 손 든 게 사람이 좀 많아요. 많은데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 절망, 분노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유는 한 2-3번만 더 푸세요. 그럼 너도 손 드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심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걸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겠다. 그럼 알아둬야 될 게 뭔데요? 활용이야. 활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어요. 이게 뭐냐면 제시 형태가 뭐라는 거죠?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여기에 있는 문제와 지금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의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제시 형태야. 제시 형태가 뭐지? 하면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말이야. 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그랬을 때 요것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뭐 이런 거지. 그 말의 묘사의 대상이 실생활이냐 아니면 도형이냐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니? 네가 이런 걸 배웠어.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할 일이 뭐야? 바꿔. 이거지. 그럼 얘를 일로 바꾼다. 뭐? 말을 뭘로 바꿔? 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함수식으로 바꾼다. 이거죠. 함수식으로 바꾼다. 오케이. 식으로 바꾸는데 이때 그러니까는 이거는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로서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수학에서 어떤 기초? 이런 게 응용 문제의 한 유형이거든. 식이 없는 상황. 이 말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거든. 상황. 이 상황을 뭘로 바꿔야 돼? 식으로 바꿔야 돼. 식이 되어야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럼 식으로 바꾼다는 말이 뭐냐면 식은 구성 요소가 2개거든. 식의 구성 요소가 2개예요. 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라고 하자. 이게 네가 구해야 될 함수야. 함수의 식이야. 졸라 쉽죠? 내가 할 때는 쉬운 거, 너는 어려운 거. 이게 공평하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두 요소거든. 두 부분. 두 부분이 뭐죠? 하면은 문자.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방법이란 결국 뭐? 문자를 놓는다. 문자 놓기. 문자만 놓으면 이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죠. 더한다. 이런 건 어떻게? 관계파.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덧셈이다. 그냥 뭐 이게 네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네가 하는 행위가 이런 의미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문자를 놨으니까 뭐죠? 문자를 놨으니까 뭐죠? 뭐죠가 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지금 손 안 든 사람은 반성을 해야 돼요. 뭐? 범위 확인을 해야죠. 그 문자의 범위를 확인한다. 그 범위가 뭐겠니? 오케이? 그래서 범위를 확인한다는 빨간색으로 적었죠? 중요한 거야. 이런 활용 문제 풀이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에서 문자로 놓는다. 문자로 놓는다 다른 표현이 뭐냐면 선생님 수업에서는 치환하면 제한 변역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파악한다인데 관계를 파악한다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문자가 2개 이상이 나와. 문자가 2개 이상이 나오면 그 두 문자의 관계식을 파악한다. 만약에 두 문자 이상이면 관계식을 파악한다. 이거거든. 그래서 뭐 요 정도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 두 문자가 주어지면 관계식을 파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잖아. 함수의 최대치수면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한 문자거든. x라는 한 문자거든. 그런데 우리가 문자를 놓다 보면 한 문자로 표현을 못해서 두 문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그랬을 때 그 두 문자로 일단 표현을 하고 두 문자의 관계식을 찾아서 두 문자를 한 문자로 바꾼다. 알겠죠? 이런 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의 같은 점을 좀 살펴보겠어요. 이거는 존나 꼽사리. 그냥 참고지만 내신에서는 약간 효용성이 있어요. 내신에서는 중요도가 없으니까 파란색이야. 보면 지금 네가 107페이지에 기본문제 6-4번 풀었잖아. 그럼 답은 32가 나오나 봐요. 최대값을 구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증간표를 그렸잖아. 구간이 양쪽 끝에 적혀 있죠. 그래서 1에서 최대예요. 오케이? 그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걸 보니까 왼쪽 페이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왼쪽 페이지는 너무 친절한 게 X라고 하자 하고, 그지? 문자를 여기 보세요. 문자를 놔야 되는데 문자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다. 그러면 이 X의 범위는 뭐니? 선분이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X가 한 30 돼도 상관없지가 않잖아. 24니까 12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은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증간표를 보면 0, 12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는데 부피가 최대가 된다. 이거지. 부피의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했더니 답이 뭐야? x가 4일 때다 라고 나왔잖아. 오케이? 넘어가겠어요? 자꾸 넘어가. 기본문제 6-5번. 어쩌고 저쩌고 해. 어쩌고 저쩌고요. 씨발, 원뿔에 원기둥에 내접하고 있고 그 원기둥의 최대치수 구하래. 그런데 증간표를 보니까 최대일 때 아까 전에 문제는 x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는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증간표를 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죠. 그 범위는 네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림상.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최대일 때는 3분의 2죠. 3분의 2. 그래, 답이 3분의 2야. 아니, 뭐 풀지도 않고 자꾸 읽어. 고개를 드세요. 선생님이 이런 거 왜 확인했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지금 세 문제 증감표 확인했죠? 그래서 답이 이거네 하고 읽었어요. 그걸 왜 확인하고 있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씨발 존나 얌생이 하시. 요거는 뭐야, 요거는. 이 성이 안 올라가? 장애가 있어? 선생님 시력 테스트 하는 거야? 아니면 수능 그림 찾기? 그 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의도를 이해하고 해야지.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의 가장 기본이 뭐야? 비교란 게 뭐야? 같은 것과 그를 기준으로 같지 않은 걸 구분한다. 이거잖아. 고개를 숙이지 말고 생각하세요. 고개를 안 숙이고 아까 기억도 안 나는데 씨발 생각하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선생이 읽겠어요.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첫 번째 문제는 증감표에서 0과 3 사이에 1. 두 번째 문제는 범위를 찾았을 때 0과 12 사이에 4. 세 번째 문제는 0과 1 사이에 3분의 2가 답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니야.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문제를 하다 보면 뭐 2대 1 2대 1 지점에서 답이 나와. 이 문제들 같은 점이 뭐냐면 2대 1. 2대 1이라는 건 함수가 뭐야? 3차 함수. 3차 함수거든. 첫 번째, 그러니까 기본 문제 1번과 기본 문제 3번의 공통이 뭐야? 하면 부피거든. 부피니까 3차라고. 거기서 최대 최소. 그러니까 2대 1. 2대 1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이게 뭐 그닥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시간 싸움이다. 내신이란 족같은 시간 싸움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가 2대 1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풀었을 때 2대 1 상황이면 뭐 뻔한 답이었구나 하고 뭔가 확신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는 그런 요소는 될 수 있죠. 참고로 뭐 여기서도 뭐니 3대 1이지. 그런데 활용은 보통 차원이 3차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걸 이렇게 바꾸는 데서부터 애들이 일단 삐걱거리기 시작해. 그래서 보통은 3차가 많이 주어지고 그래서 2대 1 그지? 그 꺾이는 바로 극점에서 앉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고, 뭐 네가 문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뭔가 핵심이 되는 그런 필살기다 이런 개념은 없고, 그냥 수학 전반에서 이런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 단원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오잖아. 거기서 네가 너한테 맨날 요구하는 건 이거야. 상황을 제시하는 그런 놈을 뭐 식으로 바꿔라, 이게 다야. 바꾸면 여기 있는 문제니까 여기처럼 풀어라 라는 거고, 여기서는 특화된 게 보통은 3차가 나올 테니까 2대 1이 답이 된다 이씨발 뭐 이런 그지 같은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로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본격적이면 지금까지는 예제. 간단하게 보겠어요. 원뿔. 아까 전에 원뿔이 있었죠? 원뿔이에요, 원뿔. 디디디디디디. 아까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 자, 모선이라고 보통 불러요. 하여튼 요 선 길이 알겠죠? 꼭지점에서 직선을 쫙 그려서 바닥까지 닿았을 때 교점까지 요 선분의 길이가 A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시작.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됐어요? 사실 뭐 이제 이 문제가 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써있지만 여기서 다뤘던 그 문제들이랑 뭐 큰 차이는 없는 문제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하다가 이런 난관을 맞닥뜨리는 장면이 네가 다른 데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여기서 계속 말만 하고 하잖아. 한 문제라도 풀려고 본 거였어요. 자, 풀어보자. 부피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거죠. 그 밑면으로 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r과 h 문자가 2개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뭐 이걸 v를 하나의 문자에 대한 함수로 보지가 못한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일이 뭐야? 하면 얘랑 얘의 관계식을 찾자. 이거고 그 앞에서는 아래 범위는 뭐죠? 아래 범위는 일단 말로 하겠어요. 아래 범위는 여기에 이제 반지름 0보다는 크고 뭐 a보다는 작아야죠. 그 정도는 찾았어 얘기했어요. 0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그거죠. h는 0보다 크고 h도 a보다 작다죠. 근데 이건 뭐야? 3차죠, 3차. 부피니까 3차. 자, 아무튼 그래서 목표는 관계식을 찾자. 관계식은 뇌가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뭐죠? r 제곱 플러스 h 제곱은 a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지금 뭐라는 거야? 상수지. 그래서 답도 a를 포함한 것으로 표현되는 거지. a는 지금 상수 취급이니까. 답은 3분의 루트 6a예요. 3분의 루트 6a. 그러면 이제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거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h를 우선시하느냐, r을 우선시하냐면 r을 우선시 보통은 한단 말이야. 그래서 h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h로 표현하면 이거 봐봐. v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는 헷갈리지 않지. 양수니까.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r에 대한 함수가 된다. v는 r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뇌가 없으면 루트도 있는데 가뿐하게 무리함수의 미분 이지로 하고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난관이 이걸 이제 보는 거야. 이걸 난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면 이거지. 이건 난관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 드는 순간 바로 뭘로 가야 돼? R로 하는 게 아니고 H로 해야겠구만.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서 3분의 1 파이 R 제곱이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H 제곱 가로 H.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R이라고 한다라고 했지만 그걸 떠나서도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을 남기고 H를 소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렇게 갔을 때 루트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곱의 미분법은 알겠는데 물론 무리함수의 미분 우리가 미적분을 배운 사람은 똑같다는 건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거 h에 대한 함수로 보고 h에 대한 3차 함수잖아. 그래서 풀고 그래서 h의 범위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죠? 열린 구간이에요. 아무튼 0보다 크고 a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h의 값을 구해서는 그 값을 여기다 넣어서 r의 값을 구해야겠죠. 알겠지? 그래서 뭐 요렇게 변수를 뭘로 보느냐. 여기서 반지름이라고 해서 반지름만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과 이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니? 내가 미분할 수 있는 함수, 미분할 수 없는 함수. 알겠죠? 이거고 조금 다르게 가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
나는 맞춘 사람 중에 이거 말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배우세요.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야,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조금 참고로 본다라면 V제곱은, 그러니까 얘가 풀이 1번, 풀이 1번, 풀이 2번은 뭐 V제곱을 V제곱이라는 함수를 보면 얼마야? 9분의 1 파이 제곱 R 4제곱 가로 A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거지.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뭐 이런 게 기본으로 있으면 깔리는 거지 뭐. A가 B보다 작다라는 말과 A제곱이 B제곱보다 작다라는 말은 무슨 관계죠? P, Q라고 하자.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인가 필요 조건인가 필요 충분 조건인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정답은 아무 조건도 아니다죠.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한 6명 이상 손 들었는데 갑자기 2명으로 확 떨어져요.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얘이면 얘가 성립하지도 않고 얘이면 얘가 성립하지 않아요. 발레를 생각해보면 금방금방 떠올라요. 그런데 같은 말이지. 언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보통은 이제 여기에 등호가 다 들어가도 그렇지. 수학은 논리하고 같다거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등호가 들어갔을 때 B의 최소값을 A, 지금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최대 A의 최대값은 B라는 말과 A제곱의 최대값이 B제곱이라는 말은 뭐래?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래. 언제? A와 B가 양수일 때. 그럼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해. 오케이?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것의 루트 씌운 게 얘의 최대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 얘가 최대가 될 때 이거거든. 그것의 루트를 씌우면 얘가 최대가 될 때이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지.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공통부분 치환. 뭐가 공통부분이죠? R제곱이 공통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T로 놓는다. 그럼 얘 T로 놓으면 범위가 뭐죠? 0보다 크고 뭐? 루트 A보다 작단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뭐야? B제곱은 T에 대한 3차 함수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오케이? 그렇게 본다라면 T로 안 적고 그냥 R제곱축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아니구나. 자, 아무튼 R제곱축이라고 보겠어요. 이상한데요. 그러지 말고 R제곱축 휘어져 있나요? 이대로 하지 말고 자, R제곱이라고 하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가 아니고 음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 곱골 함수 0과 A제곱 A는 양수죠. 그러니까 0 여기 A는 여기 그리고 이렇게 그럼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A제곱 0에서 접하고 이렇게 간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왜 0이야? 병신아. A죠. 그래서 몇 대 몇? 해서 2대 1. 그럼 뭐야? 여기가 3분의 2A. 자, 근데 A죠, A. 오케이? 3분의 2A다. 뭐가? R제곱이 A제곱이죠. A가 아니고 A제곱이죠. 오케이? 그래서 R은 뭐죠? 3분의 루트 6A다. 라고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거지. 엄청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런 난관이 닥쳤을 때. 그럼 이런 난관은 꼭 루트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함수.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 그냥 수학은 그런 거지 뭐. 이런 문제가 제시된 건 이렇게 바꿀 능력이 있니? 이렇게 바꿀 능력이 있니?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 별거 아니죠. 누가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본인은 혼자 헤맬 수가 있겠어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특히 라 조건을 해석하는 게 그닥 만만치 않을 수가 있거든. 근데 해석이 된다라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경우 나누기와 계산밖에 안 남았어. 나 조건이 해석이 됩니다. 그럼 나 조건은 뭐냐?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두 하기 전에 얘들은 이게 없으니까 문제를 잠깐 보겠어요. 그래서 평가원 예시 문항에서 가장 힘든 거, 가도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이거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가가 아니고 나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 이거야. 이론이 뭐냐 하면 교과서 이론이 뭐야? 최대값의 후보는 누구야? 얘기해봐. 최대값의 후보가 누구야? 랑. 최대값의 후보는 극소값은 빠지죠. 그러면 최대값은 후보가 두 종류인 거야. 두 종류인 거야. 그렇게 받아들였니? 아니면 뭐 당연한 얘기라고 받아들였니? 영혼 없이 공부했니? 진지하게 공부했니? 진짜 그렇게 묻는 문제죠, 이거. 나 조건은. 최대값의 후보는 두 종류야. 경계에서 함수값과 그 다음에 극대값이거든. 근데 그 경계가 일치하지 않게 제시했어. 그러면 이게 뭘 말하니? 이거거든. 그게 포인트지, 그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교과서 상에 의하면 최대 최소를 교과서에 어떻게 진술해? 경계에서 함수값과 극값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대값, 가장 작은 놈이 최소값이다. 그러면 뭐야? 두 종류라고. 후보를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함수의 그래프에 따라서. 그런데 후보는 두 종류다 이거지. 경계에서 함수값 그리고 극값. 그리고 사실 이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했죠? 어디서? 이걸 이미 고1 때 했다고. 고1 때 언제 했죠? 이참수의 최대최소. 이참수의 최대최소를 어떻게 설명하죠? 제한 변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두 종류로 나누지. 꼭지점이 그 제한 변력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꼭지점이 그 제한 변력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오케이? 그런데 꼭지점이 그 제한 변력에 포함된 경우는 꼭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인 경우가 되는 거지. 꼭지점이 그 제한 변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경계의 함수값 중에 큰 놈이 최대고 작은 놈이 최소죠. 꼭지점이 미적분에 와서는 뭐라고 불리는 거지? 극점이지. 그거가 고1 때 제한 변력이 있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거든. 딱 그렇게 배웠잖아. 그거를 출제구도는 그거랑 같은 거지. 나 조건이.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그렇게 해석해 낼 수 있니? 아니면 뭔 말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니? 이거거든. 삽질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힌트가 아니고 이건 힌트라기보다는 풀이의 대학적인 골격을 얘기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겠어요? 푸세요.